여주는 남한강과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경관, 선사유적부터 근대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유적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명소로는 여주의 대표적 고찰인 신륵사을 비롯한 8곳의 빼어난 경관을 각각 신릉모종, 마암어 등 학동모연, 연탄귀범, 양도나간, 팔수장림, 이릉두견, 파사가오라 칭하며 여주 팔경으로 꼽는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제일경 신릉모종은 남한 강변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신륵사의 저녁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전경을 묘사한다. 제일경 마암어 등은 영월로 아래로 절벽을 이루는 마암 앞의 강가에 고기자 비배가 등불을 밝히는 풍경을 묘사한다. 제3경 학동모연은 예로부터 도예촌이 형성된 오학리 일대에서 노을 속에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던 푸근한 저녁 풍경을 묘사한 것인데 오늘날에도 남한 강변의 노을 풍경은 여전히 아름답다. 제4경 연탄귀범은 하동의 양섬 앞을 흐르는 연자탄, 제비여울의 돛담배가 돌아오는 모습을 묘사한다. 제5경 양도나가는 하동의 남한강 양섬에 기러기 떼가 내리는 모습을 묘사한다. 제6경 팔수장림은 옛 오학리 강변의 무성한 숲이 남한강 수면에 비친 전경을 묘사한다. 제7경 이릉두견은 세종대 왕릉인 영릉과 효종대 왕릉인 영릉에서 두견새가 굿을 피우는 전경을 묘사한다. 제8경 파사가오는 여주 파사성에 여름철 소나기가 스치는 풍경을 묘사한다. 삼국시대에 남한 강변의 파사산에 축조된 성곽에 오르면 남한강 상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이번 영상은 여주 칠경 이릉두견을 둘러보려 한다. 여주 칠경인 영영릉은 세종 영릉과 효종 영릉을 합쳐 부르는 것이다. 세종 영릉은 원래 태종 헌릉의 서쪽에 소원왕후와 합장되었으나 예종 1년 때 현재의 위치로 천장되었다. 현재도 합장릉의 형태로 조선 왕조의 능재가 잘 나타나 있으며 천하제일의 명당이다. 효종 영릉 역시 건원릉 서쪽에 있었으나 병풍석에 틈이 생기고 물이 차면서 세종 영릉 옆으로 천장되었다.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에 말과 글이 있다. 글을 모르는 문맹자도 말은 할 수 있어 자신의 의사를 표현은 하겠지만 단지 그것뿐이다. 책을 읽어 머리를 깨우치고 지식을 습득하려면 글을 알아야 한다. 삼국시대에 시작하여 통일신라 시대에 그 표기법이 완성된 이두라는 문자가 있지만 한자의 음과 훈을 빌어 쓰는 이두 문자는 우매한 팩성이 읽히기에는 쉬운 문자가 아니었다. 한자를 통달해야만 익힐 수가 있는 제한된 글이었다.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제대로 펴고자 하는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훈민정음을 창제, 반포한 세종대왕. 전제군주 시대의 지도자들은 팩성이 깨우치는 것을 꺼려했다. 어느 정도의 우매한 팩성이 다스리기 편했기에 원치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종대왕 같은 인물이 있었기에 한글이 태어나고 우리의 역사가, 과학이, 그리고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세종은 1418년 왕위에 올라 1450년 54세까지 32년을 보위에 있었다. 재위 시절은 아버지 태종의 정리 덕에 수구 세력인 개국 공신은 거의 세상을 떠난 뒤여서 과거 시험을 통한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해 마음껏 국정을 펼칠 수 있는 시기였다. 집현전을 통해 마음껏 학문을 펼치게 해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정치, 경제, 국방은 물론 사회, 과학, 문화, 음악 등 여러 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글을 창제하고 대마도를 정벌하였으며 사군 육진을 설치해 오늘날의 국경을 확정하였으며 천문과 역법, 인쇄술, 도량형, 농법 등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켰고 음악과 의례를 정비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세종은 4년 앞서 승하한 소원왕후를 헌릉 서쪽에 안장하고 훗날 자신도 묻히려 했다. 승하 후에 물이 나는 흉지라고 풍수가들의 만류가 있었으나 유언에 따라 합장으로 장사 지냈다. 이후 문종, 단종 그리고 세조의 장자인 의경세자 등 적장자들이 단명을 하자 예종 1년 현재의 자리로 천장하였다. 국조오례에 따른 조선 최초의 왕릉으로 병풍석을 없애고 난간석은 단출하고 합장릉이지만 혼유석은 왕과 왕비를 따로 배치했다. 이제 또 다른 영릉, 효종대 왕릉으로 향한다. 하늘의 태양이 둘일 수 없고 권력은 부모, 형제 사이에도 나눌 수가 없는 법이다. 볼모에서 풀려 돌아온 소현세자는 귀국 2달 만에 의문에 급사를 하였고 인조는 며느리를 사사하고 손자들마저 귀양본에 독사를 당하도록 방치했다. 소현세자가 급서하자 천국에 있던 복림대군이 귀국해세자로 책봉됐다. 인조 사후 복림대군이 31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니 17대 효종이다. 보위에 오른 효종은 북벌을 계획한다. 아비의 원수와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한 결심이다. 대외적으로 청국과는 삼국의 관계로 대처하면서 안으로는 명의 잔존 세력과 협력하여 청을 섬멸한다는 계획이었다. 친청파인 김자점을 파직하고 친명파를 중용하였고 군제를 개편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전쟁은 병력과 무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표류해온 하멜을 시켜 서양식 무기를 제조하고 군비 확충을 하려니 국고가 바닥이 났고 부역과 조세의 부담에 백성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최정예군이라고 선발된 어영청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양반집 자제가 고위직을 독점하고 주색잡기에 허송세월하며 훈련이나 부역은 종들이 대신하니 기강이 말이 아니었다. 하는 일 없이 밥만 축내며 세월을 보낸다는 뜻의 어영부영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양반의 자제들은 군역을 기피하여 8년 동안 3만의 군을 양성한다는 계획은 겨우 5,600여 명에 그치고 말았다. 암행어사를 전국으로 급파해 군역을 기피한 양반 자제를 색출하려 했지만 어명을 내린 지 한 달 만에 급서를 하고 만다. 효종의 나이 41세, 보위에 오른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승하 후 왕릉풍수의 대가인 고산 윤선도가 화성지역을 점하자 서인 세력과 그곳의 권문세가 들이들고 일어나고 결국 우암 송시열의 주장대로 건원릉 서쪽에 모시고 영릉이라 능후를 정했다. 현재 동구릉의 원릉 자리다. 후에 병풍석에 틈이 생겨나 물이 스며드니 남인들은 비만 오면 물이 스민다고 서인을 공격했다. 고산 윤선도는 남인이고 우암 송시열은 서인이다. 효종은 죽어서도 편치 않은 임금이다. (1673년) 현종 14년에 현재의 자리로 천장을 하였고 이듬해 인선 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효종릉의 아래쪽에 조성하였다. 이로 인해 영릉은 최초로 한 언덕에 왕과 왕비의 능이 위아래로 위치한 동원 상하릉이 되었다. 이릉투견에 이릉은 있는데 투견은 어디 갔는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